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이 금을 모아 IMF 외환위기를 이겨낸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이 전 국민을 호구로 만든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와 진실을 알고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위기의 순간만 되면 국민들의 피와 땀을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빼앗아 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 외환위기는 누구의 잘못이었고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출 주도를 위한 고환율 정책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업들의 수출을 밀어주려면 원화 가치가 낮아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낮아야, 즉 환율이 높아야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싸서 잘 팔립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야 했고, 이를 위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외채가 많아지면 원화 가치는 낮아지는데,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갚아야 할 외국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기업 재벌들이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가져간 것입니다. 당시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300%에서 500%에 달했으며 부도난 회사들은 1000%가 넘는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억 있는 사람이 3억에서 5억 원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몇몇 회사는 10억을 빌려서 사업을 한 것이죠.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위기가 오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사업가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을 떼이게 되어 경제 전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인을 종합해보면 IMF 외환위기는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가장 큰 원인이자 귀책일 것입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이 필연적인 상황이었으나 기업가들의 과도한 욕심과 정치권의 보조는 외환위기 및 연쇄적인 부도가 예견된 경제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금 모으기 운동은 새마을분여회 중앙연합회라는 작은 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애국심을 발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시민적 캠페인은 좋은 시도였죠. 그러나 돈 냄새를 맡은 대우의 회장 김우중은 금 수출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 국내에 금을 모아서 팔자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종합무역 상사의 실적을 위해 새로운 무역을 발굴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종합상사는 해외에 광산을 개발하기도 하고 각종 자원을 수출입하는 무역을 주로 합니다. 비록 한반도에는 진짜 금광은 없지만 국민들의 장롱을 금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애국심 마케팅으로 교묘하게 프레임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각 방송사들의 금 모으기 방송이 시작되었고 전 국민이 앞장서서 금을 내놓았습니다. 착하고 애국심 넘치는 국민들은 장롱에 고이 모셔둔 금을 모아 국가에 기부하기로 합니다. 물론 이때 국민들이 금을 무상기부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금을 가지고 가면 기부를 하거나 돈으로 바꾸거나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수 김건모는 트로피를 몽땅 기부했으며 금 182돈 현재 시세 3천만원에 달하는 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세대로 금을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은 수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달러가 상당히 유입되었습니다. 방송사, 은행, 무역회사는 연합을 하여 각자가 맡은 일을 수행합니다. 먼저 방송국은 국민들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도록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금 모으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나라 사랑이 없는 비열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금을 내놓으면 나라를 구하는 고마운 시민으로 격상했습니다. 어찌했든 개인이 금을 갖고 은행에 가면 은행은 금을 가져가고 개인에게 금 시세에 맞는 돈을 줍니다. 대우,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LG종합상사 등 대기업 무역회사는 금을 수출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은행에 모인 금들을 가져가서
재련 회사에 맡기고 수출 가능한 형태로 금을 가공한 다음 이 가공된 금덩어리를 해외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금 수출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금은 98년 이후 몇 배나 상승했습니다. 당시 금을 수출하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에 넣어 놓았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굳이 해외에 금을 팔 필요도 없었습니다. 금은 달러보다 더 강력한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달러로 바꿀 필요 없이 금 자체를 국고에 보유하는 것도 국가 신용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금은 수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무역회사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금을 팔면서라도 수출 실적을 내려고 애를 쓴 것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대우는 수출 150억 불 탑이라는 무역 훈장까지 받습니다. 국민 장롱을 금광으로 바꾼 결과는 명예로운 훈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은 금이 해외 시장에 쏟아지자 금 시세는 단기적으로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금을 매각하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역회사가 금을 파는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 포탈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세금의 허점을 이용해 금괴 거래 시 부가세를 탈루한 것입니다. 대기업과 귀금속업자들은 폭탄 업체를 하나 설립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아 이익을 취하고 폭탄 업체는 파산해버림으로써 정부는 받아내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난질을 친 대기업 담당자들은 퇴사 후 2년 만에 100억 원대 재력가로 성장하기도 했으며 회사 내에서 승진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IMF 위기 이후 10년이 지나 2008년에 들어서야 이 사건이 수사되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대기업들은 양별 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양벌 규정이란 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돌반지, 유품, 금메달, 트로피 등 각자의 사연이 담긴 추억의 물건은 애국의 마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금을 그때 팔지 않았다면 최소 4~5배의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품을 보며 옛 생각도 떠올리고 상념해졌기도 하면서 삶이 훨씬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문어발 확장과 과도한 부채 사용으로 인한 재앙은 또다시 국민들의 희생으로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